오늘 촬영날 전후로 5천이 넘었죠. 코스피 5천 시대가 됐는데 진짜 이게 되겠냐 했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연속으로 막 12일, 13일 올라버리니까 와 이게 되네 진짜 이랬거든요. 이 주식이 아무튼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이제 돈 버는 게 더 용이해졌잖아요. 국가 차원에서도 자본시장에 투자하라고 했었고 그때 ISA 계좌가 정말 좋은 계좌예요. ISA 계좌가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보시면 결론은 하나예요. 이거 세금 혜택이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익이 벌었는데 세후의 수익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세금을 압도적으로 많이 줄여주니까 ISA 계좌로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권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금 만들어 놓으세요.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만들어 놔. 그래서 너가 3년 이후에 취업을 했다. 뭐 28년도나 29년도에 취업을 했다. 26년도부터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미 한도가 8천만 원 정도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8천만 원까지 넣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한도를 미리 늘려놓는 거는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본인의 생활비 빼고 적금할 돈을 ISA에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지식을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예적금으로는 어차피 집을 못 삽니다. 결국은 ISA 계좌든 투자든 그 전국의 목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내 집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드 자체가 워낙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ISA 계좌에 넣고 정말 악착같이 투자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선은 ISA 계좌의 좀 혜택부터 쭉 말씀을 드려보면 세제상 혜택은 내가 돈을 벌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비과세 돼요. 말 그대로 비과세는 어떠한 세금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200만 원 생겼는데 세금 0원이면 괜찮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로는 200만 원 초과됐었을 때는 9.9% 그러니까 분리과세 내고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급여나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내고 있는 소득세 구간이 이미 뭐 35% 구간이다. 200만 원 넘어갔다고 합쳐서 계산해버리면 엄청 세금 많이 낼 거잖아요. 근데 이게 9.9%만 내는 가장 낮은 세율 정도를 내니까 별로 부담이 안 되실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손익통산이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손익통산에 대해서 얘기를 쭉 보면 첫 번째에서 뭐 상품 여러 개라고 해볼게요. 뭐 예금도 있고 펀드도 있고 주식도 있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300만 원 이득 받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300만 원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스 300만 원이다. 일반 계좌면 마이너스 난 거를 플러스에다 상계를 못 시켜요. 각각 다른 계좌니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00만 원 그냥 날라가고 600만 원 두 개에다가 15.4%를 내요. 일반 계좌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내죠, 세금이. 얼추 계산해도 90만 원이잖아요, 90만 원 정도. 근데 ISA 계좌다. 그러면 플러스 300, 마이너스 300이 상계가 되니까 우선 날라가요. 플러스 300 하나 남잖아요. 거기서 200만 원까지 뭘 했죠? 비과세. 100만 원에 대해서는 9.9%니까 9만 9천 원만 내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근데 이 수익이 높아질수록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천만 원 벌었다. 그럼 15.4%면 450만 원 세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00만 원 빼고 2,800만 원인데 9.9%하면 또 낮아지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 차이가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무시 못할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계좌를 해지했다, 재발신했다, 해지했다, 다시 만들었다 이러면 안 되니까 3년의 의무 기간을 줘요. 그러니까 수익이 내가 지금 창출했다, 300만 원 창출했으니까 나 지금 그러면 바로 실현할래. 그게 안 돼요. 어쨌든 3년을 갖고 있어야 되고 3년 시점에 내가 이익이나 손실이 얼마인지 봐야 돼요. 냉정하게 보고 내가 근데 이 시점에서 손익통산을 했더니 다 번 게 아까 말했던 300만 원이다. 그러면 해지를 먼저 하세요. 3년 딱 넘어가면 해지를 했었을 때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년 이내에 이 해지를 하면 이득을 막 1,000만 원 받았어도 혜택을 못 받아요. 3년 넘고 이득을 받는데 300만 원이다. 200만 원까지 비과세, 100만 원은 분리과세. 말 그대로 3년의 의무 기간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에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비과세 정도는 돈 벌자를 목표로 삼으라고 제가 사회초년생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려요. 그 정도는 좀 벌어봐라. 그러니까 저는 그게 투자의 첫걸음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자본시장도 좋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에 대한 뭐 투자나 국내 주식의 투자나 정보들이 넘쳐나잖아요. 본인이 관심 있어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꾸준히 3년 정도는 또 지켜봐야 한 산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3년이란 기간은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반도체가 이래 돌아가는구나. 삼성이랑 뭐 SK 하이닉스는 더 떨어질 일이 없겠는데? 그럼 3년간 이것만 갖고 있어 볼까? 그냥 한번 자기한테 실험해도 되는 거죠. 야, 디램이 엄청난 거구나.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 보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투자를. 그러니까 3년 강제성이 전 좋다고 봐요, 오히려. 근데 그래서 금액 제한이 있어요. 여기를 또 너무 많은 혜택을 주면 말 그대로 일반 계좌보다 혜택이 아주 높잖아요. 사실 그 15.4%와 분리과세 9.9%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세금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몇 억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연에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어요, 지금.
5년간 최대 1억 원. 그러니까 딱 적당히 어떤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빨리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연도별로 2천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25년 12월에 만들었어도 너는 25년에 만들었으니까 2천만 원. 그러면 딱 1, 2주 지나면 26년 1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 추가로 더 늘어나요, 한도가. 그러면 4천만 원 갖고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빨리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 넘어갈 때 지금 장이 너무 좋았었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난 ISA 계좌를 더 하고 싶어. 그 한도를 딱 넘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된다니. 그래서 ISA 계좌가 지금 이제 약간 자산 증식에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청년들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청년형 IS도 이번에 나왔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나이 드신 은퇴하신 분들한테 필요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몰라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은퇴하신 분들이 건보료가 제일 두려워요. 이제 나는 소득이 없는데 매월마다 건보료 떼가면, 근데 이게 대부분 금융소득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ISA 계좌가 장점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보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내가 연에 1,000만 원까지 벌면 건보료에서는 0원이에요. 근데 1,000만 원에서 1원만 늘어나면 1,001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건보료가 갑자기 66,000원이 나와요. 1만 원 높아졌다고 1,001만 원의 과세를 해요. 66,000원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ISA 계좌로 번 수익은 비과세와 분리과세라서 건보료 산정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보료가 1원도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것에 대한 질문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도 19세 이상 만들 수 있고요. 19세 이하는 부모 동의 받아야지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증권사에서 그 상품을 개발해 놓을 거예요. 웬만한 것 개별 종목은 거의 다 되고 이게 국내 주식만 가능해요. 근데 해외 주식을 하려고 하면 국내 주식에 상장된 해외 나스닥, S&P 500 연동 ETF 요것만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 이걸 엄청 많이 해요. 사실 비율로 따지면 이게 ISA 담화라고 금융감독원 거기서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ISA 상품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고요. 어떤 상품의 1년차, 2년차, 3년차의 수익률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좀 하세요.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그걸 다 부딪히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거의 다 나와요. 수익률 어떤 게 좋았고 막 이런 것들 엑셀 파일로 전부 다 제공해주고요. 이걸 직접 투자를 하려면 사실 증권사에서 만들어야 돼요. ISA 계좌를. 왜냐면 이게 형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일임형, 신탁형, 그 다음에 중개형이 있어요. 근데 은행은 중개형을 못 만들어요. 근데 중개형이 왜 중요하냐면 중개형이 내가 원하는 종목을 내가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중개형만. 일임형하고 신탁은 사실상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걸 왜 권하지 않냐면 투자라는 건 자기가 선택해봐야 된다고 봐요. 3년간 내가 투자를 직접 하면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보고 손실봤으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손실을 봤구나. 배워나가는 과정이 있어야죠. 사실 이거 툭 맡기면 뭐 잘 수익을 내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잃든 벌든 결국 남 탓만 하고 있을 거라고요. 내 탓을 하면서 나에게 책임지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가는 게 학습이라고 봐요. 1인당 딱 한 계좌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못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6년도에도 이 ISA 계좌라고 권하고 싶어요.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매년 초에 1년간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이끌겠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내요. 이때 많은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한 60몇 페이지 됐던 것 같은데 저도 그거 나올 때마다 이게 정독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ISA 계좌 문구가 한 서너 줄 나와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생산적 금융은 그거예요. 국내 주식 말 그대로 이게 국내 상장 해외 ETF 절세 수단으로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ISA 계좌. 근데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던 게 그 환율 방어가 안 된다. 근데 그것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해외 상장 ETF에 넣었던 ISA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미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유도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자본시장 키우겠다 했는데 우리 자본시장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미국을 키우고 있으니 이건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국내 주식 아니면 국내 펀드 그 다음에 국민 성장 펀드랑 그 다음에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좀 말이 어려운데 아래 두 개를 말씀드리면 국민성장펀드는 올해만 30조 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간단해요. 우리나라 먹거리가 필요해요.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먹거리 몇 가지 산업을 메인으로 끌고 가서 OECD도 유지하고 국가성장을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산업이 뻔하잖아요. 지금 먼저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이에요. 로봇. 왜냐하면 우리는 오픈형 AI는 이제 접근하기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있잖아요. 가전을 잘하고 하니까 거기다 믹스시키는 게 피지컬 AI거든요.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산업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산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자본을 끌고 와야 되는데, 국민들 제발 여기다 돈을 투자해 주세요. 우리나라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다 투자해주면, IS에 투자해주면 혜택을 더 늘려줄게요. 그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도 마찬가지. 유니콘 기업들 좀 키워보겠다고 뭐 이렇게 회사들이 이제 좀 꾸려지는 것에 투자를 해주면 거기에 더 큰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혜택이 뭔지를 사실 정확하게 말을 안 했는데, 이것도 세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법 개정을 다 뒤져봤죠. 그러니까 2025년 12월 29일 날 이미 발의가 됐어요. 물론 그거대로 확정적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납입한도가 커져요. 2천만 원씩 5년에서 1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매년 3천만 원씩 10년에서 3억 원까지. 꽤 크죠. 근데 여기에 투자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납입한도 이외에 그 세제 혜택을 좀 더 많이 해주겠다. 그래서 넣으면 뭐 소득공제도 해주고 납입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해주겠다. 뭐 그런 혜택들을 많이 이제 나열을 좀 해놨습니다. 저도 이거 구분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용어가 비슷하잖아요, 사실. IS의 계좌 딱 이거 보세요. 3년 아까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단기나 중기 정도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산관리 통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3년이 자주라고 한다면 한번 수익 내고 없앴다가 다시 만들고,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S의 계좌는 여유자금이 있었을 때 넣었다가 그래도 3년 지나면 또 뺄 수 있으니까 유동성 확보가 어느 정도 용이하다. 그리고 돈 넣어도 원금을 뺄 수는 있어요. 세제 혜택을 안 받으면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고. 근데 IRP랑 연금 계좌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연금 계좌부터 말씀드리면 딱 정해놔요. 55세 이전에 못 빼요. 뺄 수는 있어요. 연금 계좌는 IRP랑 똑같은데 세제 혜택이 커요. 세액공제를 해주죠. 말 그대로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13.2%나 16.5%까지 세액공제, 바로 세금을 깎아줘요. 그러니까 연금 저축 계좌는 600만 원, 그 다음에 IRP까지 넣으면 300만 원 더해서 900만 원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연에 900만 원 넣으면 16.5% 받으면 세금 100만 원 깎여요. 연말정산이든 아니면 사업자, 이건 사업자도 할 수 있거든요. 자영업자도. 그럼 100만 원 세금이 바로 깎이는 건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돈 넣으라고 권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니, 너 1년에 16.5% 못 벌어. 솔직히 못 벌 거야. 그냥 넣어놔. 900만 원까지는. 그냥 900만 원까지 16.5% 수익을 버는 거야, 그냥. 그래 생각하면 그러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대신 연금 계좌는 55세 전에 빼버리면 다시 그 받았던 16.5%를 기타 소득세로 떼요. 그러니까 세금 다시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고, IRP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퇴직했었을 때 퇴직금을 이걸로 받는 거예요. IRP가 퇴직금이거든요. 근데 퇴직금을 퇴직연금 시스템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받으면 퇴직금 낼 때도 세금 많이 내는데,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은 이제 3%에서 5%의 낮은 세율 구간이니까 너의 미래를 퇴직금을 연금화 시켜서 대비해. 자, 그러게 너의 노후를 대비한다고 했었을 때 세액공제를 해줄게. 그 관점이에요. 연금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적연금이 좀 힘드니까 사적연금으로 너희들의 노후를 이렇게 대비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점점 입금했었을 때 세액공제로 도움을 줄게. 그런 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IRP도 돈을 바로 못 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돈을 좀 많이 빼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IRP가 뺄 수 있는 사유가 그 중도 퇴직금 받을 때 사유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몸이 아프거나 병치료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걸로 돈을 많이 뺐는데, 무주택자가 주택 살 때 주택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IRP를 돈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어떤 일정한 사유가 아니면은 IRP도 돈을 못 빼요. 이런 점들까지 좀 연동해서 봐야 된다.